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삼성전자가 서울 강남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기존 매장과 달리 여기선 삼성 직원이 직접 강의도 열고 삼성 제품을 활용한 VR 체험과 게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의 직원은 평균 30세 이하 젊은 층으로 채워져 이전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가, 놀스팟이라고 써진 우스꽝스러운 영상이 여기, 저기 시선 가는 곳곳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상이 홍보하는 건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인 삼성 강남. 장소와 컨셉, 콘텐츠 등 5년이란 준비기간 끝에 만든 새로운 공간입니다. 신호등을 형상한 건물의 모양부터 600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미디어 아트, 삼성전자 임직원이 직접 자기 개발과 제품 활용법 등을 전파하는 사내진미 강연도 펼쳐집니다. 넥슨 등 게임사와의 협업 행사를 열고 매장 내 카페에선 라떼 아트도 선보입니다. 과거 핸드폰부터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도 한데 모아 변천사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VR 장비를 활용해 삼성 제품 공간도 꾸며보고 나만의 액세서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삼성 강남을 꾸려가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MZ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삼성 강남의 컨셉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MZ세대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영웅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어떤 커스터머라도 이 강남역 공간에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삼성 강남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이곳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0세 이하.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현지 직원까지 파견 배치한 만큼 삼성 강남만의 글로벌 놀이터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영농형 태양광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선보였습니다. 자가 발전한 재생에너지로 작물을 재배해 탄소 감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양평 현장 박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 양평농협 스마트 농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가 발전해 전력을 공급하는 스마트팜을 공개했습니다. 설치한 태양광 설비 발전 규모는 64kW. 생산된 전력은 모두 스마트팜 운영에 사용됩니다. 7,000여 제곱미터 부지 위에 모내기, 묘목 채소 재배 시설과 스마트팜을 연계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설비를 설치하고 비닐온실 상부에 설치한 구조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냉난방 설비 가동과 사물인터넷 시스템 운영 등 필요한 전력은 모두 자체 공급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스마트팜에서는 자가 발전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스마트팜에 적용된 하나솔루션의 영농형 태양광 모듈은 일반 모듈의 절반 크기로 제작된 점이 가장 큰 특징. 온실의 햇빛 확보를 방해하지 않고 낙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 농업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됐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솔루션에서 제공한 태양광 모듈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원을 기본으로 한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운영가 아니면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실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에너지원이 친환경으로 활용되고 그거에 따른 농의 소득도 부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측은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스마트팜 모델을 기점으로 농사와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영농형 태양광 모델 보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적었던 충남 아산 지역에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를 분양하는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7.5m 폭의 개방감 있는 거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산 현장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 모종 이지구에 새롭게 분양하는 견본주택 현장. 견본주택이 열기 전부터 방문객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산시에 최근 10년 동안 분양된 물량은 32,556가구. 이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은 4.4%에 불과합니다. 중대형 공급 희소성이 더해져 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의 경우 5베이 포룸 또는 7.5m 광폭 거실 연출이 가능하고 온양천 영구 조망이 확보되어 아산시 오피니언 리더들께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는 첨단 주거 시스템인 하이오티가 적용됩니다. 월패드 터치 한 번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주차 위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연동을 통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에어컨, 가스,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구조로 공급됩니다. 2.45m 높이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복도에는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복도가 조금 짧은 편이어가지고 복도가 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제가 생각한 정도로 길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전용 109제곱미터는 5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이 마주해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수요자 취향에 따라 거실을 넓게 사용 가능하며 탁 트인 개방감이 특징. 다용도실은 넓은 공간을 확보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기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조금 공간이 확보가 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아산시의 중대형 공급이 적었던 만큼 중대형 평형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부 위탁 운용관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현재 외부 위탁 운용관리 시장 규모는 132조 원 수준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 1,000조 원대까지 성장할 수 있어 증권사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본부를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범준 본부장은 차근차근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룹사 시너지를 활용해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연기금이 한 112조 원, 그래서 공적 연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단의 의사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기금이나 대형 법인이나 대형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곳에서 전문가들을 이제 구축하기는 또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점점 선진화될수록 OCIO에 대한 서비스 니즈는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현재 7, 8군데가 OCIO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대형 기금들은 이제 일부 소수의 회사로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들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의 대부분이 이제 회사의 재무 구조 또 운용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는 이제 대형사가 유리하게 되고 또 운용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유리하게 평가받아서 좀 후발주자들한테 경쟁에서 조금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 기금과 법인으로 나눠서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공적 기금은 아무래도 운용 전반의 프로세스, 완벽한 프로세스가 갖추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구비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내에 AI 시스템을 이용한 신한A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환경을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결국엔 사람의 판단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금을 이제 올해나 내년 안에 꼭 유치를 하고 대형기금이 2년이나 3년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서 저희가 탑레벨 수준의 OCI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자리 잡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HLB가 국내 최초로 간암 신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FDA 신약 허가 획득과 동시에 빠르게 판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1조 원 매출 확보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님은 캄렌리주막과 병용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생존율과 낮은 부작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초로 FDA 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회사는 NDA 승인 획득 후 빠르게 글로벌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외 전략 및 매출 목표,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HLB 생명과학 한용혜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HLB 그룹은 리보세라닉 캄델리주막 병용 임상을 통해서 성공적인 간암 임상 결과를 내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난 5월 16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승인 여부는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 신약 허가 신청이 승인이 잘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어떤 임상보다도 환자의 생존 기간을 가장 늘렸다는 것입니다. 22.1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선 임상 결과 좋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에 속한 환자들에게서 모두 약이 효과가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그 임상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성이든 비바이러스성이든 그 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생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따라오는데요. 의사들의 판단을 들어보면 이 모든 부작용들은 다 치료 과정에서 매니지가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먼저 말씀드리면 2, 3개월 내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내에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케팅 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미국 내 모든 주에 있는 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캄델리주막도 함께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서 지역의 주요 경영진과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리보세라닙과 캄델리주막이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리 의 매출을 살펴보면 대략 피크 매출이 한 3,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이 절반까지 더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면 1조 원 아니면 그 이상도 저희들이 판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HLB 그룹은 대략 한 40여 개가 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 한 20여 개 회사가 이제 바이오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파나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명주상부학의 진단 분야의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진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료 분야와 진단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건강식품과 식품, 다른 분야, 진단 의료기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룹 내에서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주상부한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도 저희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LS 바이오가 7월 중순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이영태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진단 사업과 신약 지원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SLS 바이오 이영태 대표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통한 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품질 관리를 캐시카우로 지속 사업을 펼칠 것이며 원천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진단 사업과 신약 개발 지원 사업이 향후 시장 규모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계획 들어봤습니다. SLS 바이오는 2007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 신약 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 설립 후에는 한동안은 적자였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가 우리 회사 매출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한 10년간 보면 연간 13%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자랑 같지만 저희는 은행 차입금이 한 번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현금이 은행에 저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장 동력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신약 개발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서요. 그쪽 사업도 시장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이 한 50%,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지원 사업팀이 한 50%.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지속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에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세 가지 사업,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 그다음에 신약 개발 지원, 그다음에 키트 판매 이렇게 삼각 구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고요. 신약개발 지원 쪽은 상당히 빠르게 거의 한 30% 이상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개 사업은 3년 이내에 최소한 200억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얼마나 빨리 주요 국가의 제품 등록에서 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저희는 한 2025년까지 진단키트로 해서 한 300억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은 저희가 얼마나 빨리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통망을 확보해서 하느냐에 달렸는데 저희는 한 300억 정도 진단키트로 해서 한 3년 이내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신속 알러지 키트, 그다음에 소위 임신 진단 키트는 발매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 지원 사업부의 매출이 상당한 이제 그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올해 안으로도 상당히 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로부터 대형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대형 원전 설비 수주 성과입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수원 월성 원자력본부에 구축된 3중 수소 제거 설비입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 캐나다 원자력공사 등의 기술 협업으로 만든 국내 최초 설비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3중 수소를 포집 저장할 수 있어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설비로 꼽힙니다. 이 같은 설비가 2027년부터는 루마니아 원전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이달 27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 계약 금액만 2,600억 원. 현 정부의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과로 단일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입찰에 도전했고 정부와 한수원 등 민간 합동 노력으로 최종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루마니아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원전 기자재 업체들에게 수출 일감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주신 루마니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루마니아 측도 그간 우리 정부와 협력해온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한국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로 건설되는 사업인 만큼 한수원도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수원이 월성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지역 원전 EPC 사업에 최초로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루마니아 후속 사업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 그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수주로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판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 사업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해 2027년 8월까지 약 50개월에 걸쳐 마무리한다는 구상. 한수원은 오는 8월 국내 기자재 공급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기자재에 대한 계약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김홍모의 부릉부릉입니다. 자동차 담당 기자인 김홍모 기자가 이번 주에는 어떤 차를 타봤을까요? 바로 렉서스의 최초 전기차 모델 RG입니다. 멋지게 생긴 녀석인데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차는 렉서스의 첫 순수 전기차 RG4502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선 이미 세 번째, 네 번째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현재 렉서스는 조금 늦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특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4kW의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채택해 1회 충전으로 377km까지 주행 가능하고 시스템 총 출력은 312마력에 달하는 순수 전기 중형 SUV. 렉서스를 상징하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스핀들 그릴의 디자인을 갖췄지만 바람이 통하는 구멍 없이 단단한 프레임으로 무장해 자신이 전기차임을 오롯이 드러냅니다. 대다수의 경우 외장 디자인에서 개성을 나타내는 캐릭터 라인이 앞에서 뒤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RG4502는 전면 본넷의 상단 부분에 좌우로 이어진 선을 그었습니다. 하중을 낮춰 달리는 치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만큼 첫인상은 둔중한 멋보다는 언제든 달릴 준비를 끝마친 스포티한 느낌이 강합니다. 렉서스는 어느 정도 돈을 번 아저씨들이 타는 차 아니야 라는 인식이 강해 젊은 층에게는 비교적 인기가 없는 브랜드였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포인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주위를 살펴보면 옛 아날로그 감성을 품은 렉서스의 기존 인테리어가 아닌 큼지막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모던한 매력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기차는 동력 특성상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제로 백이 빠른 차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전기차들을 여러 타봤는데 이 RG4502의 주행감은 경쾌함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덩치는 중형 SUV지만 소형 SUV의 무게감을 가진 듯한 가벼운 가속 응답성과 핸들 조작감이 특징입니다. 다이렉트 4 시스템을 통해 코너를 돌거나 급가속 시 앞바퀴나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슬립이 일어나더라도 상황에 맞춰 지면과 접한 바퀴가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글로벌 판매 1위 도요타라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저에겐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진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주위를 살펴보면 모두 현대차나 기아이거나 혹은 벤츠를 위시한 독일 3사가 대다수였는데요. 이런 제가 올해 6월 초에 미국 보스턴서 일주일간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 위를 바라보니 분명 내가 간 곳은 미국인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체감상 한 70% 정도였습니다. 한국인인 우리에겐 전기차의 기준이 아이오닉이나 EV 시리즈에 맞춰졌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잘 팔리는 차 도요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렉서스다운 탄탄한 기본기에 요즘 트렌드에 맞춘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 포인트를 살린 디자인까지 RG4502,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만큼 매력적인 전기차였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내 스타일로 바꿔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지니뮤직이 좋아하는 노래 음원을 업로드하면 AI가 즉석으로 악보를 만들어주고 원하는 스타일로 손쉽게 편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의 mp3 파일을 업로드하자 AI가 디지털 악보를 구현하고 이용자가 이를 손쉽게 편곡합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현악 4중주, 현악 5중주 등 편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니뮤직의 지니리라 서비스입니다. 지니뮤직이 AI 스타트업 주스와 손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악보 기반 편곡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AI 기술을 통한 음악 작곡이라든지 이런 음악 생성 기술에 포커싱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음악 저작물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 어떻게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동안 음악 시장에서의 AI 기술은 큐레이션 영역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니뮤직은 이번에 음악 리메이크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작곡, 편곡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창작의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AI 창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음원과 업로드를 제한하는 등 저작권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작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음원에 대해서는 악보 전환이 안 되도록 막았습니다. 악보 전환을 하고 크리에이터들이 편집을 한 그 파일들을 저희 지닐이라 서버에서만 보관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중에 유통되더라도 이 유통된 곡이 누가 편곡을 했고 원제작자가 누구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마련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작권에 따른 수익이 정산될 수 있는. 지니뮤직은 연내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툴을 제공하고 AI 기술의 강점을 활용해 아티스트들의 창의적인 작품 생산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창작자들의 즉흥 연주를 악보로 변환하거나 갑자기 떠오른 악상을 허밍으로 녹음했다. 추후 악보로 전환, 작업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원작자 양측의 음원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KT와 협력해 아시아권 등 글로벌 시장으로 AI 리메이크 사업을 확대해 K-팝 음악의 가치를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